논란이 뜨거운 이슈를 두 변호사의 상반된 시각으로 토론을 벌여보는 전변대 전변 시간입니다. 전희정 변호사와 전진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성범죄자 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올해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경우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캡처한다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희정 변호사님, 어떤 그 법률 때문에 이런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들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는 건데요.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개인정보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특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두었고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꽤 셉니다.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 공개의 범위를 좀 제한했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그 더불어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의 그 기능을 또 좀 무시하는 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진주 동생 전진주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 자체가 그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형법에서 가장 약하게 처벌되고 있는 성범죄인 강제추행만 따지더라도 강제추행의 경우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5천만 원의 벌금이 예상되어 있다는 거는 왜 그 형평성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듣기에도 이제 형량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법률이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가 이제 시민들의 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그 웹사이트인데 이걸 공유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있어서 더 이 부분이 좀 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었던 그 고모 가수에게 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발된 2명에게 이제 벌금 100만 원의 그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고요. 또 일반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친구의 지인이 본인도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의 지인이 성범죄자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성범죄자이길래 깜짝 놀라서 이 부분 사실을 알리고 정보를 이제 전달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친구가 걱정되어서 이제 전달한 정보만으로 벌금 300만 원의 이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인에게 좀 경각심을 심어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재된 사실 자체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친구에게 조두순이 정보가 저 홈페이지에 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재가 돼 있다.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에게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조두순이 어느 아파트 어디 동네에 살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 부분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를 캡처나 아니면 자기가 발설을 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 법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범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등록된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거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법 외에 명예훼손이 되느냐? 내가 이
그 공개된 정보를 누군가에 줬다 해서 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예. 아니면 모욕을 했느냐 이런 거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형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엄청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 예. 이로써 결국은 성범죄 알림이의 그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목적 자체가 뭐 성범죄자를 알려서 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 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반대의 여론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떨까요? 혹시 그 조사하신 거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그 주마다 다릅니다만 좀 예. 강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집 앞에 예. 이제 해당 집에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그렇죠. 안내판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정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너무 강하게 보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그리고 그 신상 정보가 공개된 정보는 그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이 있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어린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그 보호자에게만 고지가 되고요. 예. 정작 피해자에게 직접 고지가 되거나 또는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의도로 고지가 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범죄자의 그 신상 정보, 알 권리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범죄자 인권이 중요한지 범죄자 인권을 너무 챙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두 분 그 어떻게 부분에서 좀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잠재된 피해자들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그 피해 받은 자 이외에 예. 범죄자들의 가족 그리고 범죄자 본인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개인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된다면 그 네, 범죄자 이외에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자체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것이고 예. 이미 범죄자가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된다면 이는 이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적용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좀 이 법률이 규정된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에게까지 그 낙인 효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아무리 상대가 좀 극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률로서 처벌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사적인 사인들이 처벌을 하겠다, 여론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라거나 또는 사적인 예, 제재를 예. 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 전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동생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명예형, 뭐 가족들의 명예형이 될 수 있고 연재제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조두순과 같이 극악무도한 정말 천인 공노할 만한 네. 범죄자들에 대해서 얼굴을 공개해달라고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여론이 있었지만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그 공포감은 저희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는 정말 너무나 그렇죠. 예, 예. 공포심이 드는 건데요. 예. 이럴 경우에 아빠가 딸한테 우리 집 앞에 누가 이런 범죄자가 살고 있다더라. 그래서 너도 조심해라. 이런 사람의 얼굴이 있다. 주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면 이것조차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내가 캡처해서 보내준 것 자체가 유포가 되니까요. 이거는 결국은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보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피해자들의 공포심은 좀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효성 없는 그 성범죄자 알림이 뭔가 그 법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성범죄자 정보 공유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